10억 원짜리 아파트.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우리 집에 자꾸 찾아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좀 그만 오셨으면 해요. 당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매일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니까 숨이 막혀요. 뭐라고? 내가 너희 행복하게 살라고 10억짜리 집을 줬는데 그럼 저희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지금처럼 계속 오실 거면 집 주신 것도 후회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와줄 수 없니?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매일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 애들 아예 못 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네, 저희 준 집을 파시겠다고요? 어머님이 주신 집이 맞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때까지 차갑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셔도 돼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연기일까요? 나는 65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재산의 힘이라는 것을. 당신이 만약 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니면 매도할 것인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의 10억 선물 그리고 배신의 실체 마이너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이고 올해 65세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재훈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뻤던 건 저였죠.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에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최유나. 당시 28살이었고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밝은 미소와 공손한 태도,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정성껏 챙겨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재훈이 월급으로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어려웠죠. 저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을 모두 합쳐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거의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희 결혼 선물로 집을 마련했어. 너와 유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재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유나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유나는 제게 절을 하며 어머님, 재훈 오빠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오거나 제가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년 후 첫 손주 태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손녀 소영이까지 태어나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워 아들 집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나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방문하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라는 말이 늘어났고 평일에 가면 애들 데리고 학원 가야 해서요. 라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반겼지만 유나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러 갔을 때도 예전처럼 마음껏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때문에 버릇이 없어진다. 유나는 제가 손주들과 노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 제 마음을 숨기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며느리의 냉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선물했는데 그 집에 제가 발을 들이는 것조차 환영받지 못하게 된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유나의 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간식을 사들고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자꾸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인데, 그것도 제가 마련해 준 집인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유나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아이들 키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고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질까 두려워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손주 태호의 생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초대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재훈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나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따로 보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의 생일에 할머니가 초대받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지인이 인터넷 맘카페에서 본 글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사줬다고 매일 찾아와서 감시하고 간섭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글쓴이의 상황이 저희와 너무 비슷해 눈여겨보았는데 글 속의 세부 내용을 보니 분명 유나가 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증여 안 받았으면 확실히 선 긋고 거리 두세요. 시어머니 오실 때마다 불편한 내색 확실히 하세요. 남편을 설득해서 시어머니 못 오게 하세요. 등의 조언들이 달려 있었고 유나는 그 조언들에 감사합니다. 시도해 볼게요. 답변했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감시나 간섭을 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들을 보고 싶고 아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유나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불편한 존재였나 봅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더 줄였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직접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나의 태도는 계속해서 차가워졌습니다. 몇 번의 통화에서도 지금 좀 바빠요 라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제가 손주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 애들 지금 자요 혹은 밖에 있어요 라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재훈이는 놀라며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결국 유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훈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애들 때문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사흘 동안 입원해 있었지만 아들 내외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바빠서 애들 때문에라는 핑계뿐이었죠. 퇴원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선물 받고도 감사함은커녕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아직 증여가 완료되지 않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매도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 재산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실망할 수 있지만 당신의 노후도 중요하잖아요. 10억이면
당신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망설이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너희 사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건 저희 집인데 명의는 아직 엄마 앞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는 엄마 집이야. 하지만 결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너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유나는 맘카페에 시어머니 욕하는 글까지 올렸더라. 이제 와서 집이 필요하다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가 맘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건 유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진심이 아닐 거예요. 재훈아, 너는 항상 유나 편만 들었어. 엄마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 말을 듣자 더욱 서러웠습니다. 아들도 결국 집 때문에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반성도 없이 오직 집을 지키기 위한 말뿐이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결정했어.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유나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어머님 자주 오셔도 좋아요. 태호랑 소영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유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말에 이렇게 급하게 태도를 바꾸다니 그동안의 행동은 뭐였을까요? 이게 과연 진심일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벌써 잊었나 보구나. 전에는 내가 집에 찾아가는 것조차 귀찮아했잖아.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이유가 뭐니? 유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니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맙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집은 팔고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그날 이후로 유나는 거의 매일 연락해 왔습니다. 집에 초대하고 손주들 사진을 보내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10억짜리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죠. 한 주가 지나고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유나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유나가 맘카페에 올린 글들을 봤니?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봤어요. 유나가 보여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도 유나 편만 들었던 거니? 엄마,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유나는 아내고 엄마는 어머니고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를 거리에 내몰지는 않을게. 집값의 일부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걸로 좀 더 작은 집을 알아보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유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태호와 소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다음 말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재훈 오빠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제 부모님이 저희 집에 투자하신 돈이 있거든요. 집을 팔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유나의 부모님이 돈을 보탰다는 이야기는 결혼 전에도 후에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얼마를 투자했다는 거니? 3억 원이요. 인테리어랑 가구, 가전제품 비용으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3억이라니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야, 거짓말은 그만해. 인테리어와 가구를 내가 다 알아봤고 그 비용도 내가 다 지불했어. 영수증도 다 있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이사를 가면 아이들 학군이 바뀌게 돼요. 태호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집 근처 학교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교육까지 끌어들이는 유나의 모습에 저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정말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까지 끌어들이는 유나를 보며 저는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희에게 실망한 건 집 때문이 아니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너는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집 때문에 가족인 척 연기하지 마.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재훈 오빠도 상처받을 거예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재훈이랑 나 사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 정말로 노력할게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에도 꼭 인사드리고 애들도 할머니 자주 보게 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나야, 내 진심이 아니란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이렇게 억지로 관계를 이어봤자 언젠가는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집을 팔면 저희 가족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집은 팔지만 그 돈의 일부는 너희에게 줄 거야.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와 손주들 미래를 위해 쓸 거고.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라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재산인데 당연히 엄마 마음대로 하셔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매도했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 12억에 팔렸고 그중 3억을 아들에게 주어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제 노후를 위한 빌라를 마련하고 일부는 손주들을 위한 적금에 넣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고 아들 내외가
이사를 준비할 때 유나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을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에요. 이제야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네요.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늦은 건 아니야. 이제부터 서로 진심으로 대하면 돼. 집이 없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결국 좀 더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여전히 괜찮은 학군이었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빌라에서 저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과 산책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분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한 분은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와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고 새 출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했어요.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끝까지 참고 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돌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제 집에 놀러 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데려다 주고 데려가곤 했는데 최근에는 유나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랑하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것이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평화와 행복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큰 상처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니까요. 손주들을 위해 마련한 적금은 그들의 대학 학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아들과 유나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겠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내년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 희생이 일방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그대로 주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매도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